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한번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선생님, 무당 분들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밝혀주실 수 있을 정도만 선생님이 이제 필터링을 해주셔서 선생님의 연애사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만한 연애사가 없다는 게 함정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무속인 선생님들도 연애하시는 분들 하시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게 이게 19금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무속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플라토닉 사랑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플라토닉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네, 육체적인 관계도 또 원해야 그쵸. 되고 그리고 이미 뭐 부부라면 왜 그리고 우리가 무속이니까 연애를 하다가 그냥 결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애초에 가정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이분은 가정사가 있고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있는 분들이잖아. 네. 새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가정사를 유지하고 부부관계라는 게 반드시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연애거든. 근데 연애가 됐든 가족이 됐든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제 기도를 가거나 내일 제갓집 굿이 있어? 혹은 중요한 행사가 있어? 라고 할 때는 일체 가리거든. 당연히 가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감히 어디 성수님 신을 우리가 올리고 그거에 대한 행위를 하고 깨끗하고 맑게 제갓집에 대한 성부를 주기 위한 굿을 앞두고 그렇죠. 정갈하게 해야 되고 그쵸. 당연히 정갈하게 해야 되고 몸도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뒷물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뒷물이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뒷물하고 와라고 하는 이 말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보통 제자분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뒷물하라고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뒤에 항문 비대 같은 그쵸. 느낌이죠. 항문을 가서 씻고 와야 그러니까 너의 성기 부분이나 뒷부분을 깨끗하게 씻고 와.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엄중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는지 굉장히 뭐 그런 것들에 신경을 안 쓰고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뭐 사람이라 물고 빨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안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릴 때는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남들이 들으면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연애를 안 한 지 거의 10년? 아 정말요? 네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고 당연히 결혼 생각은 없고요. 당연히 연애를 안 하니까 뭐 플라토닉이 됐든 뭐 육체적인 게 됐든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제 할아버지를 걸고 맹세코 연애 경험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10년 전에 선생님이 무업을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10년 전에 연애를 마지막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단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직업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나요? 요건 좀 궁금해요. 제가 무속인일 때? 네, 만약에 무속인이었다고 할 때 저는 그냥 무속인이에요. 그냥 얘기를 해봐요. 저는 이게 스토리가 한 번 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장을 한 번 갔는데 시장에서 저한테 제가 막 전을 고르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 무슨 일 하세요? 그래요. 전을 고르고 있으니까 젊은 남자가 전을 고르고 있으니까 근데 추석도 아니고 설날도 아닌데 네, 무슨 일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요 그냥 회사원인데요. 그래서 무속인 아니세요? 법사님이신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무속인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만 빨리 담아서 주세요. 제사라고. 해서 담아왔는데 꿈을 꿨어요. 왜 속였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어머. 아니 그렇게 대놓고 물어본 게 아니라 꿈에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직업이 뭐냐? 그래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는 아니까 무당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묻겠다. 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무당이에요. 그랬어요. 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세 번째 내가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야, 꿈인데도. 네, 네, 네. 그 내가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통신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신을 모시고 가는 제자로서 신이 부끄럽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아니라고 싹싹 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무속인이라는 거를 숨기지 않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네. 예를 들어 우리 가족한테 해가 되거나 네네네. 누군가한테 내가 알려지면 이 사람들이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남을 봤을 때 네. 3차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나만 그냥 1대1로 마주했을 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당당하게 저 무속인인데요? 저 무당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 대놓고 뭐라고, 구슬동자 연도로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네이버 검색해보시죠. 네, 이렇게 얘기해요. 미용실 가서 머리 할 때도 네. 물어봐요.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대놓고 얘기해요. 머리 파마하다가도 저 무당이에요.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네. 오히려 더 알리고, 한 번도 쪽팔려 해본 적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네, 내가 무속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저기들이 뭐라 그럴 거야. 그치. 굳이 왜 내가 핑계를 대야 되고 변명을 늘어나야 되고, 이 사람들을 내가 왜 설득을 해야 돼. 무속인이 당신이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무속인에 대한 편견이 많아. 그럼 난 그걸 굳이 당신이 편견이 많다 그래서 그걸 해명할 능력은 없어요. 해명할 이유도 없고. 그쵸, 그거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떳떳하게, 이게 뭐 사생활일 수도 있지만 정말 심해서 저는 비뇨기과를 간 적도 있어요. 이상은 없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이상할 정도로 안 쓰니까 네네.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상은 없대요. 근데 저희 굿당 식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우리 신딸은 저를, 아빠는 진짜 별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그리고 또 남자는 한 번씩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자들도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쵸. 맛보는 종류가 아닌, 네. 이거를 좀 해줘야 이게 좀 혈기왕성한 그 그쵸. 피가 돌고. 그거 이제 제 식대로 얘기하면 이제 뭐 윤도령이 해피타임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 신당이잖아요. 네, 오늘 선생님 무당분들의 연애사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좀 떠들어봤어요, 저희가. 네. 저는 선생님의 이 솔직함에 너무 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